차가운 겨울바람이 서울의 거리를 휘몰아쳤다. 회색빛 하늘 아래 빌딩 숲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어둡고 축축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준호는 그 그림자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찢어지고 더러워진 외투는 그의 앙상한 몸을 겨우 가리고 있었고, 땀과 먼지로 뒤범벅된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이도, 그를 알아볼 이도 없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다. 그의 삶은 오직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복통과 온몸을 불태우는 듯한 고열이 그를 덮쳤다. 이준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겨우 몸을 가눴지만 이내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그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그의 몸은 작은 나무십처럼 떨렸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집어삼키려는 듯했다. 그때였다. 늦은 시간 퇴근하던 한 젊은 여성이 쓰러진 그를 발견했다. 그녀는 주저없이 벨길구에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앰뷸런스 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졌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한 앰뷸런스는 서울 중심계에 위치한 한국 최고의 의료기관 성모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성모병원은 최첨단 시설과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자랑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다. 이준호는 앰뷸런스에 실려 응급실 침대에 눕혀졌다. 그의 비참한 행사액은 응급실 내부의 깔끔하고 현대적인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의 주변에서는 알코올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다. 응급실 당직 의사 박선우는 이준호의 차트를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다. 꾀죄죄한 노숙자를 치료하는 것은 박선우에게는 시간 낭비이자 불쾌한 일이었다. 그는 돈 많은 고액 환자들을 상대하는 데 익숙했으며 자신을 엘리트 의사라고 자부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노숙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냄새에 코를 찡그렸다. 환자 상태 어떤가? 박선우는 인턴에게 퉁명스럽게 물었다. 인턴은 주저하며 대답했다. 심한 복통과 고열, 그리고 탈수 증세가 심합니다. 충수염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진단은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선우는 차트를 휙 던지듯 침대 위에 놓았다. 충수염하, 이런 누더기 같은 인간한테 수술을 해줘야 한다고 돈도 없는 주제에 수술비는 누가 낼 건데 이런 쓸모없는 인간에게 우리 병원의 귀한 자원을 낭비할 순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짜증이 가득했다. 그의 말은 주변의 간호사들과 다른 인턴들에게까지 들릴 만큼 컸다. 이준호는 희미하게나마 박선우의 말을 들었다. 그의 의식은 불안정하게 오갔지만 박선우의 모욕적인 말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꿰뚫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한때는 존경받던 의사였던 그가 이제는 돈 때문에 수술조차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니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환자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인턴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선우는 인턴을 노려보았다. 닥쳐, 너 같은 햇병아리가 뭘 안다고 이런 쓸데없는 환자에게 매달릴 시간에 돈 되는 환자나. 더 봐, 빨리 보호자 연락해서 수술비나 받아오라고 해. 그는 인턴을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쳤다. 인턴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박선우의 권위에 억눌려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다. 간호사들 역시 박선우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었지만 아무도 감히 그에게 맞설 용기를 내지 못했다.
박선우는 성모병원 차기 병원장 후보로 거론될 만큼 실력이 뛰어나고 권력이 강한 의사였다. 이준호는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박선우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려 애썼다. 그의 심장 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이대로 죽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아야만 했다. 그때 이준호의 희미한 시야에 한 남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십수년 전 그를 스승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젊은 의사의 얼굴이었다. 그 의사는 바로 성모병원의 현재 병원장 최진영이었다. 최진영은 이준호를 자신의 스승처럼 따랐고 그의 의학적 지식과 인술에 깊이 감명받았다. 그러나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준호는 세상에서 사라졌고 최진영은 스승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다. 박선우는 이준호의 수술을 거부한 채 다른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는 이준호의 존재를 완전히 잊은 듯 행동했다. 응급실의 시계는 째깍째깍 흘러갔고 이준호의 생명은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의 몸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그의 호흡은 희미해져 갔다. 이준호는 과거의 파편들이 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젊은 시절 그가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며 신의 손이라 불리던 시절, 그의 연구실에서 밤샘 연구에 매달리던 열정적인 모습, 그리고 최진영과 함께 어려운 수술을 성공시키고 기쁨을 나누던 순간들. 그의 기억 속에는 의사로서의 자부심과 환자에 대한 깊은 연민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은 이제 사라지고 그는 차가운 응급실 침대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노숙자에 불과했다. 돈도 없는 주제에 박선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이대로 죽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에게 모욕을 준 박선우에게,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 의료 현실에 맞서 싸워야만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생명의 불꽃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간호사를 향해 희미하게 손을 뻗었다. 살려 줘.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간호사는 이준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박선우 몰래 이준호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다. 그녀는 이준호의 상태가 심각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병원장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박선우의 보복이 두려워 망설였다.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성모병원의 병원장 최진영이 응급실 안으로 급히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는 이준호가 응급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희미하게나마 이준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다. 최진영은 응급실을 둘러보다가 침대에 누워있는 이준호를 발견했다. 그의 꾀죄죄한 모습에 최진영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스승님, 이준호 교수님. 최진영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존경했던 의학계의 거장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최진영 병원장은 침대에 누워있는 이준호를 향해 달려갔다. 그의 비참한 몰골은 진영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 진영은 한때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스승이자 한국 의료계의 선구자였던 이준호가 왜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교차했다. 그는 이준호의 손을 잡았다. 이준호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다. 스승님, 제가 왔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최진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이준호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준호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진영은 그의 얼굴에서 과거의 위대함을 보았다. 그때 박선우가 병원장 뒤로 다가왔다. 병원장님,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선우는 최진영 병원장이 응급실에 급하게 온 이유를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듯 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건방진 표정이 역력했다. 최진영은 박선우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선우 과장, 이 환자가 누군지 알고나 있습니까? 박선우는 당황했다. 네, 그냥 노숙자 아닙니까? 수술비도 없는 환자라 절차대로 처리 중입니다. 그는 이준호를 경멸하듯 쳐다보며 말했다. 최진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그의 주먹은 분노로 꽉 쥐어졌다. 돈도 없는 주제라고요. 박선우 과장,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그런 망건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습니까? 이분은 바로 우리 성모병원을 오늘날 최고의 병원으로 만들었던 이준호 교수님이십니다. 당신의 스승이자 의학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십니다. 최진영은 박선우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선우는 최진영의 말에 얼어붙었다. 이준호 교수, 자신이 지금껏 멸시했던 노숙자가 바로 그 전설적인 이준호 교수였다니.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그의 입은 해벌쭉 벌어졌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를 깨달았다. 그의 권위적이고 오만한 태도는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응급실 안의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이준호 교수는 그들에게 전설적인 존재였다. 그의 이름은 성모병원 역사 속에 영원히 기록될 인물이었다. 그들은 박선우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이준호 교수의 비참한 현재 모습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이준호 교수님은 환자의 생명은 돈으로 따질 수 없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제자라고 할 자격도 없어. 당장 수술 준비해 내가 직접 집도할 것이다. 최진영은 박선우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그의 눈빛은 불타오르는 분노로 가득했다. 박선우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몸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떨렸다. 그는 감히 최진영 병원장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오만이 자신을 어떤 나락으로 떨어뜨릴지 직감했다. 최진영은 더 이상 박선우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인턴과 간호사들에게 이준호의 수술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준호를 향한 깊은 연민으로 가득했다. 이준호는 수술실로 옮겨졌다. 최진영은 직접 수술복을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그는 스승의 생명을 자신의 손으로 구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이준호의 얼굴은 창백했다. 최진영은 수술 도구를 든 채 이준호의 배를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손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이준호에게 배웠던 모든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수술에 임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이준호의 의식은 여전히 희미하게 오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영화 필름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1980년대 후반, 성모병원 의과대학. 젊은 이준호는 이미 촉망받는 외과 의사였다. 그의 손은 정교했고 그의 진단은 정확했으며 그의 환자에 대한 연민은 깊었다. 그는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라면 밤샘 수술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어느 날
인턴 최진영은 이준호의 수술을 보조하게 되었다. 환자는 빈곤한 시골 출신의 노인이었다. 다른 의사들은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이라며 꺼려했지만 이준호는 망설임 없이 수술을 결정했다. 수술은 밤샘으로 이어졌다. 이준호는 땀방울을 흘리며 집중했고 진영은 그런 이준호의 모습에서 진정한 의사의 모습을 보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노인은 이준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수술 후 진영은 이준호에게 다가갔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수술을 망설임 없이 하실 수 있었습니까? 다른 교수님들은 다들 위험하다고 말렸습니다. 이준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영아, 의사에게 환자의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란다.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생명은 소중해. 의사는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가진 존재란다. 이 환자의 생명은 우리에게 달려 있었어. 포기할 수 없었지. 진영은 이준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이준호를 자신의 롤모델이자 영원한 스승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 후로 진영은 이준호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르며 의학을 배우고 인수를 익혔다. 이준호는 진영에게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가져야 할 윤리와 인간적인 도리까지 가르쳤다. 시간이 흘러 이준호는 성모병원의 외과 과장이 되었고 그의 명성은 국내외로 널리 퍼졌다. 그는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했고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하여 의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는 성모병원의 심장이자 대한민국 의료의 희망이라 불렸다. 그의 연구는 항상 환자 중심적이었고 그의 삶은 오직 의술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의 빛나는 명성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이준호는 거대 제약회사의 비윤리적인 임상시험과 관련된 비리를 알게 되었다. 제약회사는 신약 개발을 위해 가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부작용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준호는 이 사실을 폭로하려 했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내부 고발을 준비했다. 그러나 거대 제약회사의 권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들은 이준호의 명성을 훼손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다. 그의 논문은 조작되었다고 비난받았고 그의 환자들은 잘못된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료 의사들에게 외면당하고 병원에서도 고립되었다. 이준호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병원에서 쫓겨났다. 그의 명성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으로부터 사라졌다. 그렇게 그는 노숙자가 되었다. 수술실에서 최진영의 손은 이준호의 복부 속을 헤치며 능숙하게 움직였다. 이준호의 충수염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염증은 이미 복막염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의 장기는 위태로운 상태였다. 하지만 진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스승에게 배웠던 모든 기술과 지식을 총동원했다. 그의 임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수술은 5시간 넘게 이어졌다. 수술실 안에는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인턴과 간호사들은 최진영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진영의 얼굴에서 이준호 교수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걱정을 읽어냈다. 마침내 진영의 입에서 나지막이 외침이 터져나왔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안도감과 기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준호의 생명을 자신의 손으로 구해냈다. 그는 스승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던 병원 관계자들은 진영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이준호 교수의 생명이 구해졌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이제 박선우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대한 비난과 함께 이준호 교수의 비참한 과거가 세상에 드러날 것을 예감했다. 성모병원은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서게 될 것이었다. 이준호는 회복실로 옮겨졌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감이 역력했지만 그의 호흡은 안정적이었다. 최진영은 이준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스승님, 드디어 제가 스승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최진영은 이준호가 왜 노숙자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 그는 막연하게 이준호가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스승을 되찾았고 그의 과거를 밝혀내고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선우의 비인간적인 행동은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화선이 될 것이었다. 병원 내에는 이미 박선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정의의 심판이 시작될 조짐을 보였다. 성모병원 수술실의 긴장감은 이준호 교수의 생명을 구했다는 안도감으로 바뀌었지만 그 뒤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최진영 병원장은 이준호 교수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그의 회복실 옆을 지켰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스승을 되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박선우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대한 분노가 교차했다. 그는 이준호 교수가 왜 노숙자로 전락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낼 결심을 했다. 한편 응급실에서는 이준호 교수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대혼란이 일어났다. 박선우 과장은 자신이 모욕했던 노숙자가 성모병원의 전설적인 이준호 교수라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그의 몸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떨렸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자신을 어떤 나락으로 떨어뜨릴지 직감했다. 박선우 과장,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감히 이준호 교수님께 그런 망건을 하다니요. 응급실 수간호사가 분노의 찬 목소리로 박선우에게 따져 물었다. 그녀는 이준호 교수를 누구보다 존경하는 인물이었다. 다른 인턴들과 간호사들 역시 박선우를 비난하는 시선을 보냈다. 그들은 박선우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감히 그에게 맞설 용기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이준호 교수의 정체가 드러나자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박선우는 자신을 향한 비난의 시선과 목소리에 발끈했다. 닥쳐, 너희들이 뭘 안다고 떠들어. 나는 그저 병원의 규정대로 했을 뿐이야. 돈 없는 환자는 수술할 수 없다는 건 상식 아니냐.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오만함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상식이라고요. 의사로서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따지는 게 상식입니까? 이준호 교수님은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수간호사가 다시 한번 소리쳤다. 응급실의 소란은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준호 교수의 이름은 성모병원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었기에 그의 비참한 현재 모습과 박선우의 비인간적인 행태는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박선우의 과거 행적과 의료 과실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명성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최진영 병원장은 이준호 교수가 안정기에 접어들자 박선우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집무실 안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진영은 박선우를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박선우 과장, 오늘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해명해 보시죠. 최진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박선우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려 했다. 병원장님, 저는 그저 병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절차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환자가 이준호 교수님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최진영은 비웃듯이 코웃음 쳤다. 몰랐다고요?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보지 않고 그의 행색과 돈만 보았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이준호 교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환자의 눈을 보고 그의 고통을 이해하라고. 당신은 그분의 가르침을 단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최진영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박선우에게 던지듯 내밀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박선우 과장의 지난 5년간의 의료과실 기록입니다. 비싼 수술을 유도하기 위해 멀쩡한 환자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강요하고 가난한 환자들을 외면했던 당신의 더러운 기록들입니다. 당신은 이준호 교수님을 모욕한 것뿐만 아니라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마저 저버렸습니다. 박선우의 눈은 경악으로 크게 뜨였다. 그는 자신의 비리 사실이 이렇게까지 드러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몸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다. 병원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박선우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최진영은 그의 말을 끊었다. 오해라고요? 이 모든 증거들이 오해라는 말입니까? 나는 이준호 교수님이 돌아오시면 병원의 모든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당신입니다. 박선우 과장, 최진영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박선우의 변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박선우의 모든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당신은 오늘부로 모든 진료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병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며 당신의 의료면허 박탈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의사로서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최진영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선우는 최진영의 말에 절망했다.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는 병원장 자리까지 넘보던 자신의 야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오만이 초래한 결과에 고통스러워했다. 박선우는 무릎을 꿇고 최진영에게 빌기 시작했다. 병원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준호 교수님께도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제발 의사 면허만은. 그의 목소리는 처절했다. 그러나 최진영은 단호했다. 늦었습니다. 박선우 과장,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신은 의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박선우는 집무실을 나가면서도 최진영에게 계속해서 매달렸다. 하지만 최진영은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시선도 주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이준호 교수의 회복과 병원의 윤리 회복만이 중요했다. 병원 내에는 박선우의 징계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은 최진영 병원장의 단호한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성모병원이 이제 진정한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이준호 교수의 존재는 병원 전체에 정의와 윤리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잃어버렸던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게 했다. 며칠 후 이준호 교수는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지친 기색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점차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최진영 병원장은 매일 이준호 교수를 찾아와 그의 상태를 살폈다. 그는 이준호 교수에게 지난 세월 동안 병원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자신의 노력을 이야기했다. 스승님께서 사라지신 후 성모병원은 많이 변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우선시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병원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승님께서 돌아오셨으니 함께 병원을 예전처럼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최진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이준호는 최진영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최진영이 자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병원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동시에 자신이 왜 노숙자가 되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과거가 박선우와 같은 비윤리적인 의사들을 심판하고 병원의 윤리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작고 힘겨웠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진영아, 내가 떠난 후 병원이 이렇게 되었다니. 나의 잘못도 크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최진영은 이준호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스승이 다시 한번 자신의 의지를 보였다는 것에 감격했다. 이준호 교수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숨겨진 과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성모병원,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계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박선우의 몰락은 그 시작에 불과했다. 이준호 교수의 병실은 성모병원의 가장 조용한 층에 위치했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작은 파동은 이미 병원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최진영 병원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준호 교수를 찾아와 그의 회복을 돕고 지난 세월 동안 병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상세히 보고했다. 이준호는 조용히 듣기만 할 뿐 좀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최진영에게 더욱 깊은 슬픔과 궁금증을 안겨주었다. 스승의 과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었다. 한편 박선우 과장에 대한 병원 내 징계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병원 윤리위원회는 박선우의 과거 의료 과실과 이준호 교수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박선우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자 필사적으로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변명은 힘없이 무너졌다. 이미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의 부도덕한 행위를 증언하기 위해 나섰다. 박선우 과장은 환자의 생명을 경시하고 돈벌이에 급급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환자들을 외면하고 부유한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강요했습니다. 한 간호사의 증언은 윤리위원회 회의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박선우는 이 모든 비난에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나를 모함하는 거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는 과거에 오만하고 권위적인 박선우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한심한 인간에 불과했다. 최진영 병원장은 윤리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며 박선우의 비리 사실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는 이준호 교수에게 배웠던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병원 내부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 단호하게 움직였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이준호 교수의 명예를 회복하고 성모병원을 진정한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길이라고 믿었다. 며칠 후 이준호 교수는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의 몸은 아직 약했지만 그의 눈빛은 과거의 총명함과 깊이를 되찾았다.
최진영은 이준호 교수에게 박선우 과장의 징계 상황과 병원의 변화를 보고했다. 스승님, 박선우 과장은 모든 진료에서 제외되었고 윤리위원회는 그의 의료면허 박탈을 권고했습니다. 이제 곧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스승님께서 돌아오시면서 병원이 다시 정화되고 있습니다. 최진영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이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옅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진영아, 고맙다. 네가 내 가르침을 잊지 않고 이렇게 병원을 위해 노력해 주었다니. 내가 더 자랑스럽구나. 최진영은 스승의 칭찬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오랜 시간 이준호 교수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때 이준호는 최진영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고통과 좌절, 그리고 다시금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노숙자가 되었는지,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거대 제약회사의 비윤리적인 행태와 자신의 싸움을 이야기했다. 1990년대 초반, 이준호 교수의 연구실. 이준호는 폐암 신약 개발의 선두주자였다. 그의 연구는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가 개발한 신약은 막대한 자본과 권력을 가진 메디코 그룹이라는 거대 제약회사에 눈에 띄게 되었다. 메디코 그룹은 이준호의 연구를 독점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신약의 임상시험을 조작하려 했다. 메디코 그룹의 회장 김동욱은 이준호를 찾아와 그에게 로비 자금과 함께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이준호 교수님, 교수님의 신약은 분명 세상을 바꿀 겁니다. 하지만 저희 메디코 그룹과 함께라면 더 빠르고 안전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는 엄청난 부와 명예가 따를 겁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김동욱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회장님, 저의 연구는 환자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법적인 임상시험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동욱은 이준호의 거절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이준호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이준호의 연구를 비난하고 그의 논문을 조작했다고 비방했다. 그는 이준호의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허위 증언을 유도하고 이준호의 동료 의사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성모병원 내부에서도 이준호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었다. 이준호 교수가 메디코 그룹의 제안을 거절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더라. 그의 신약은 사실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많다던데. 아니야, 이준호 교수는 돈에 눈이 멀어서 환자들을 속였다고 하던데. 온갖 악의적인 소문들이 이준호의 명성을 훼손했다. 그는 병원에서도 고립되었고 그의 연구실은 압수수색을 당했다. 결국 이준호는 모든 것을 잃고 병원에서 쫓겨났다. 그의 명예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었다. 의사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했고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거리를 떠돌며 노숙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정의를 향한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그는 언젠가 메디코 그룹의 비리를 폭로하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날을 꿈꿨다. 이준호의 이야기를 듣는 최진영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스승이 그토록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다. 그는 메디코 그룹의 김동욱 회장에게 복수하고 스승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고 다짐했다. 스승님, 제가 반드시 메디코 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고 스승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스승님은 다시 의사로서 이 땅에 설 수 있을 겁니다. 최진영은 이준호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그는 최진영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 이준호 교수의 존재는 병원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박선우 과장의 징계는 물론 병원 내부에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최진영 병원장은 이준호 교수의 이야기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준호 교수의 이야기는 돈과 권력에 의해 억압받았던 수많은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의료계에 만연한 비윤리적인 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이었다. 최진영은 이준호 교수의 회복을 돕는 한편 메디코 그룹의 비리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준호 교수가 과거에 남겨놓았던 단서들과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메디코 그룹에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임상시험 기록들을 찾아냈다. 이 증거들은 메디코 그룹을 무너뜨리고 김동욱 회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성모병원은 이제 단순한 치료 공간을 넘어 정의를 구현하는 전장이 되었다. 이준호 교수는 그 전장의 중심에서 오랜 시간 잊혀졌던 자신의 존재를 다시금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함께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수술을 거부당하는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의학계의 진정한 영웅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이준호 교수의 이야기는 병원 내부를 넘어 외부로 새어나가기 시작했다. 익명의 제보자들이 언론사에 이준호 교수의 비참한 사연과 박선우 과장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알렸다. 거대 제약회사 메디코 그룹의 비리, 이준호 교수의 몰락, 그리고 최진영 병원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뒤섞인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각 방송사와 신문사들은 앞다퉈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성모병원은 언론의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다. 이준호 교수의 병실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병원은 혼란에 빠졌다. 최진영 병원장은 이준호 교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언론의 접근을 차단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준호 교수의 현재 상태와 박선우 과장에 대한 징계 절차, 그리고 메디코 그룹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그의 단호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최진영은 이준호 교수의 병실로 돌아왔다. 이준호는 이미 TV를 통해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오랜 시간 잊혀졌던 자신의 존재가 다시금 세상에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희망. 진영아, 고맙다. 네 덕분에 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게 되었구나. 이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스승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저의 숙권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메디코 그룹의 비리를 완전히 파헤치고 김동욱 회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최진영의 눈빛은 뜨겁게 타올랐다. 언론의 보도는 메디코 그룹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김동욱 회장은 이준호 교수의 귀환과 성모병원의 움직임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를까봐 전전긍긍했다. 그는 언론을 통제하고 이준호 교수의 명예를 다시 한번 훼손하려 시도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 언론에 압력을 가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준호는 이미 오래전에 의료과실로 병원에서 쫓겨난 사람이다. 그는 정신병자이고 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김동욱 회장은 온갖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준호를 비방했지만 그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최진영 병원장이 확보한 증거들과 이준호 교수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여론은 빠르게 이준호 교수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섰다. 한편 박선우 과장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의 과거 의료 과실과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면서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의 환자들은 그를 비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그의 동료 의사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의 탐욕과 오만함이 초래한 결과였다. 박선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병실에 틀어박혀 술에 절어 지냈다. 그의 얼굴은 피폐해졌고 그의 눈은 광기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의사로서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그는 병원장 집무실로 최진영을 찾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병원장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이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저는 이준호, 그 노숙자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다 그 늙은이 때문이야. 박선우는 최진영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 최진영은 박선우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박선우 과장,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의 잘못은 당신의 탐욕과 오만함 때문입니다. 이준호 교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박선우는 최진영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광기 어린 눈으로 최진영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아니야, 다 그 노숙자 때문이야. 그 노숙자가 내 삶을 망쳤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는 집무실을 뛰쳐나갔다. 최진영은 박선우의 광기 어린 모습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박선우가 이준호 교수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직감했다. 그는 즉시 병원 보안팀에 박선우를 감시하고 이준호 교수의 병실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밤 이준호 교수의 병실에는 최진영이 직접 와서 그의 옆을 지키고 있었다. 이준호는 잠이 들었지만 최진영은 불안감에 쉽사리 잠들 수 없었다. 그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때 병실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최진영은 즉시 몸을 일으켰다. 병실 문틈으로 박선우의 얼굴이 보였다. 그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주사기 안에는 정체불명의 약물이 들어 있었다. 박선우는 이준호 교수를 살해하려 하고 있었다. 이준호 내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너만 없으면 돼. 박선우는 이를 갈며 이준호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증오와 광기로 가득했다. 최진영은 망설임 없이 박선우에게 달려들었다. 박선우 무슨 짓이야? 박선우는 최진영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최진영에게 주사기를 휘둘렀다. 최진영은 간신히 주사기를 피했지만 주사기는 그의 팔을 스쳐 지나갔다. 주사기 끝에는 날카로운 바늘이 박혀 있었다. 최진영과 박선우는 병실 안에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박선우는 약물에 취한 듯 광기 어린 힘으로 최진영을 공격했다. 그는 최진영의 목을 조르고 주사기를 그의 몸에 꽂으려 했다. 최진영은 스승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의 주먹은 박선우의 얼굴을 강타했고 박선우는 비틀거렸다. 그때 이준호 교수가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란에 눈을 떴고 자신의 침대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렬한 싸움을 목격했다. 박선우의 광기 어린 얼굴과 최진영의 필사적인 저항,
이준호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박선우가 자신을 살해하려 하고 있었다. 이준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의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아 힘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이 닿는 곳에 놓인 작은 호출배를 발견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호출배를 눌렀다. 삐비비빅 병실 전체에 비상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비상벨소리에 병원 보안팀이 즉시 병실로 달려왔다. 보안팀은 박선우를 제압하고 그를 연행했다. 박선우는 체포되면서도 이준호 교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이준호, 너는 결코 행복하게 살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득했다. 최진영은 숨을 헐떡이며 이준호 교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그의 팔에는 박선우의 주사기에 긁힌 상처가 나 있었다. 이준호는 최진영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함께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진영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위험에 처했구나. 이준호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스승님, 괜찮습니다. 스승님을 지키는 것은 저의 의무입니다. 이제 박선우는 모든 것을 잃을 겁니다. 그리고 메디코 그룹의 김동욱 회장도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겁니다. 최진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다시 한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박선우 과장이 이준호 교수를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박선우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그의 의료면허 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메디코 그룹의 김동욱 회장 역시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이준호 교수의 존재는 이제 단순히 한 병원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의료 윤리와 정의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준호는 오랜 망설임 끝에 자신의 과거를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메디코 그룹의 비리를 폭로하고 의료계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투사가 되어 돌아왔다. 박선우 과장의 이준호 교수 살해 미수 사건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성모병원은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민들은 박선우의 탐욕과 광기에 경악했고 동시에 이준호 교수의 비참한 사연과 최진영 병원장의 헌신적인 노력을 알게 되면서 깊은 공감과 지지를 보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의료 비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돈과 권력,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이준호 교수는 병실에서 박선우의 체포 소식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게 드리워져 있었다. 한때 촉망받던 후배 의사가 탐욕에 눈이 멀어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는 사실이 그를 아프게 했다. 최진영 병원장은 이준호 교수의 옆을 지키며 그의 회복을 도왔다. 그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이준호 교수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스승님,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박선우는 구속되었고 메디코 그룹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최진영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영아, 고맙다. 내 덕분이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이준호 교수는 결심했다. 자신의 비참한 과거를 세상에 드러내고 메디코 그룹의 비리를 폭로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기로.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것이었다. 며칠 후
성모병원 대강당에서는 이준호 교수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수많은 언론사와 방송국이 몰려들어 대강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준호 교수는 최진영 병원장의 부축을 받으며 단상에 올랐다. 그의 얼굴은 아직 수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등 뒤에는 정의와 윤리,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준호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내 단호하고 힘있는 울림으로 대강당을 가득 채웠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의사가 되었는지, 환자의 생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메디코 그룹의 비리 때문에 어떻게 모든 것을 잃고 노숙자로 전락했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 같았고 모든 기자들은 숨죽여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저는 이 자리에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섰습니다. 저는 돈과 권력 때문에 무너졌던 제 명예를 되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 의료 현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이준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메디코 그룹의 불법 임상시험과 비자금 조성, 그리고 자신을 매장하기 위해 벌였던 비열한 행위들을 낱낱이 폭로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했다. 과거의 낡은 장부들, 암호화된 통신 기록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이 담긴 녹음 파일들. 모든 증거들은 메디코 그룹의 김동욱 회장이 얼마나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인지 명백히 보여주었다. 기자회견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준호 교수의 용기 있는 고백은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메디코 그룹에 대한 비난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검찰은 즉시 메디코 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김동욱 회장은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압수수색을 당했다. 김동욱 회장은 이준호 교수의 기자회견에 분노하며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이미 늦었다. 이준호 교수가 공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고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준호 그 노숙자 놈이 감히 내가 그를 죽여버릴 것이다. 김동욱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이준호 교수가 자신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며칠 후 김동욱 회장은 검찰에 소환되었다. 그는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검찰 청사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들을 대동하여 검찰 수사에 맞섰지만 이준호 교수가 제출한 증거들과 최진영 병원장이 추가로 확보한 증거들은 그의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렸다. 검찰은 메디코 그룹의 비자금 장부, 불법 임상 시험 기록, 그리고 정치권 로비 내역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김동욱 회장을 구속했다. 그의 구속 소식은 대한민국 사회에 또 한 번의 충격을 주었다. 거대 제약회사의 총수가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몰락했다는 사실은 모든 이에게 경종을 울렸다. 한편 박선우 과장에 대한 재판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는 이준호 교수 살해 미수와 의료 과실, 그리고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박선우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났다. 그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존경하던 스승에게 그리고 자신의 직업 윤리에 대한 끔찍한 배신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다. 박선우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의료 면허는 영구 박탈되었고 그는 더 이상 의사로서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되었다. 그의 탐욕과 오만함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이준호 교수는 박선우의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는 여전히 마음이 아팠지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수술을 거부당했던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의료 윤리의 상징이 된 진정한 영웅이었다. 성모병원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진정한 의료기관으로 거듭났다. 최진영 병원장은 병원 내부의 모든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는 이준호 교수를 기리기 위해 병원 내에 이준호 의학윤리센터를 설립했다. 센터는 의료윤리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며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준호 교수는 성모병원의 명예교수로 추대되었다. 그는 직접 강단에 서서 젊은 의사들에게 의료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강연은 늘 학생들로 가득 찼고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의사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 설립에도 참여했다. 그의 삶은 이제 오직 타인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명성이나 부를 쫓지 않았다. 그는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돈과 권력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연민의 가치를 세상에 일깨워 주었다. 시간은 흐르고 이준호 교수의 이야기는 성모병원의 전설로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계의 살아있는 교훈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의학계의 거장이 아니었다. 그는 소박한 무료 진료소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며 젊은 의사들에게 의학 윤리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항상 감돌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한 연민으로 가득했다. 최진영 병원장은 성모병원을 대한민국 최고의 윤리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병원으로 만들었다. 그는 매년 이준호 의학 윤리상을 제정하여 뛰어난 인술과 윤리의식을 가진 의사들에게 시상했다. 병원 내부의 비리와 부패는 완전히 척결되었고 성모병원은 국민들의 깊은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났다. 최진영은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이준호 교수가 운영하는 무료 진료소를 찾아가 의료 봉사에 참여했다. 그에게 이준호 교수는 영원한 스승이자 삶의 등대였다. 박선우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속죄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분노와 좌절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의 탐욕과 오만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이준호 교수와 최진영 병원장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는 감옥에서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작은 위로나마 얻으려 애썼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탐욕이 아닌 깊은 후회와 함께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언젠가 세상 밖으로 나가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진정한 의미의 의사로 거듭나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품었다. 김동욱 회장은 이태성 총수와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의 거대한 제약회사는 해체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그는 권력과 돈을 향한 탐욕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교도소 안에서 그는 한때 자신이 멸시했던 이준호 교수의 삶을 되돌아보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뇌했다. 이준호 교수의 무료 진료소는 언제나 환자들로 북적였다. 그는 돈이 없거나
병원에서 외면받는 환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보듬었다. 그의 진료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환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는 환자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의사의 의미를 세상에 보여주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준호 교수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무료 진료소에서 환자들을 돌봤고 젊은 의사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준호 교수는 감기 기운이 심해져 무료 진료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예전 같지 않게 무거웠다. 그는 낡은 코트 깃을 여미며 찬 바람을 막았다. 그때였다. 한 남자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남자의 얼굴은 피폐했지만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는 다름 아닌 박선우였다. 박선우는 가석방되어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 박선우는 이준호 교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교수님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과 오만함 때문에 교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교수님.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준호 교수는 박선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나 미움이 아닌 연민과 함께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박선우의 진심 어린 사과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박선우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 선우야, 이제 괜찮다. 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됐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의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준호 교수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의 말은 박선우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듯했다. 박선우는 이준호 교수의 따뜻한 말에 오열했다. 그는 이준호 교수의 손을 놓지 못했다. 그는 이준호 교수에게 진정한 용서와 새로운 삶의 기회를 받은 듯했다. 그 후로 박선우는 이준호 교수의 무료 진료소에서 의료 봉사를 시작했다. 그는 이준호 교수의 가르침을 따르며 겸손하게 환자들을 돌봤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돈을 쫓지 않았고 그의 눈은 오직 환자의 아픔만을 바라보았다. 그는 진정한 의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준호 교수는 그런 박선우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완벽해진 듯했다. 이준호 교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회자되었다. 그가 한때 모든 것을 잃고 노숙자로 전락했지만 그의 진정한 의사정신과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서서 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이야기는 모든 이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의 삶은 인간의 존엄성과 연민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전설이 되었다. 그는 물질적인 부와 명성을 쫓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한 시대의 비극이자 동시에 희망의 증거였다. 돈과 권력의 횡포 속에서도 인간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와 신념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이준호 교수는 그렇게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진정한 의사이자 스승으로 남았다. 그의 삶은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울림을 주는 위대한 서사시였다.